어느 한 건설 현장에서 한 동남아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를 바라보던 혼혈개호 주인은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는 이내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요. 이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버튼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사연이나 재밌거나 의미 있는 사연은 이메일 또는 쪽지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연자를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태어난 평범하고도 젊은 청년 맥스라고 해요. 저는 일반적인 호주 나라 사람은 아니고 호주에서의 출생 기록만 있을 뿐 합법적으로 한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올바른 한국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었던 저는 부모님의 얼굴도 모른 채 호주에 있는 한 아동보호소에서 청소년기까지 보내게 되었어요.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던 시기였다고 하나 저는 부모님께서 모두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인지 호주 정부에서 감독하는 청소년 이민 국적 취득 제도에 등록되게 되었어요. 호주에서 출생신고만 되어 있을 뿐 저처럼 부모를 잃은 어린 청소년들은 자의적인 선택 아래 제3국으로 해외 국적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청할 수 있었고 그때 당시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머물던 보호소에서는 TV를 켤 때마다 한국에 대한 얘기들이 항상 나오고 있었고 저는 영어를 완벽히 배우지 못해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한국이라 하는 나라를 많이 봤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이민 취득 제도를 선택했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호주에서의 기초학력 통과가 필요했고 중학교 수준의 학업 능력을 갖췄다는 학력 입증 자료가 있어야 했는데요. 제가 등록돼 있던 호주 아동보호소에서는 저의 한국행 취업, 이민을 위해 호주의 중학교 학업 과정을 수료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늦게나마 영어도 잘 구사할 수 있도록 학습 자료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중간중간 쉽지 않은 과정도 있었지만 저는 더디게 영어가 늘게 되면서 한국으로의 이민을 진행할 수 있었고 기초적인 영어를 공부하고 난 이후에는 즉각 한국어까지 배우기 시작하며 앞으로의 삶을 준비해 나갔는데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저는 18살의 어린 나이에 호주 아동보호소의 책임 보증을 받아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탈 수 있었고 그렇게 학력 자료와 한국어를 약간 할 수 있는 수준만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알고 봤는데 호주에서 진행하던 취업이민 제도는 그저 평범한 이민 제도였고 제가 생각하던 것과는 다른 점이 많았어요. 호주에서의 출생 기록만 있는 저 같은 고아 출신 사람들을 떠나게 하기 위한 좋지 못한 제도라고 생각되었지만 저는 정말 처음 체험하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공항에 도착한 순간 눈이 휘둥그레지며 제 선택이 옳았다는 사실에 안도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는데요. 호주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공항의 크기, 깔끔함, 시설을 바라보면서 저는 한국은 호주보다 훨씬 살기 좋은 나라구나. 나도 이곳에서 이민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 어린 나이에 벅찬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운이 좋게도 곧장 한국의 한 고층 빌딩 건설 현장에 취직할 수 있었던 저는 그날 이후 당장에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분들의 입장에서 저는 그저 외국에서 일을 하러 온 어린 학생에 불과했겠지만 이상하게도 저를 대해주시는 한국인 분들은 매번 친절한 태도와 동반에 먹을 것도 챙겨주시며 저의 고민에 대하여 많이 물어보시더군요. 특별히 그곳에서 친해진 관리반장 아저씨인 승석 아저씨는 저에게 따로 가정환경은 묻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자신이 힘을 써줄 테니 한국 고등학교부터 다니라는 황당할 수 있는 제안을 앞서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승석 아저씨의 제안을 거절할까 생각도 했으나 아저씨는 그래도 한국에서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다른 진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을 계속해 주셨고 그렇게 저는 건설 현장 주변에 있던 직업학교에 다닐 수 있었어요. 아침과 낮에는 학교에서 기술과 연관된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아저씨를 도와 한국의 건설 현장에서 기초 경험들을 배워나가던 저를 공업고등학교로 보내주신 승석 아저씨의 해안 덕분에 현장에서도 직접 쓰일 수 있는 실무 기술 자격증도 따면서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죠. 그러는 사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한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에 빠지게 되었어요. 제가 태어난 나라인 호주에서도 많은 것을 체험해봤지만 언제 어느 곳에서나 시원한 물을 사서 마실 수 있는 편의점이 근처 어디라도 있는 한국의 도시 인프라는 물론 제가 빈번히 타고 다니던 한국의 버스는 탈 때마다 호주의 기차 같은 트램과는 너무나 다른 선진국의 시스템을 보여주어서 놀랄 정도였죠. 한국에 온 지 몇 년이나 지나고
저처럼 부모 없는 가난한 고아 출신 호주인에게는 처음 경험하는 한국의 기막힌 선진국 시스템과 한국인들의 따스한 정은 천국과 다름이 없었답니다. 특히나 호주에서 같이 보호소에서 지냈던 유일무이한 친구인 해리슨과는 한국에서 지내며 드문드문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저와는 달리 프랑스행 취업이민 제도를 선택했었던 해리슨은 저와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한국으로 온 제가 너무 부럽다면서 프랑스의 현실을 말해주었죠. 저와 어릴 때부터 부모를 잃은 고아 출신으로 아동보호소에서 지내던 해리슨은 서로의 처지를 잘 알고 있는 유일무이한 친구였고 서로가 다른 나라로 이민을 떠나 먼 거리에 있기는 했으나 언제나 진정성 있게 서로의 말을 들어주는 형제 같은 친구였어요. 제가 일하던 현장 사진을 보내줄 때마다 해리슨은 자신도 나름 정보를 찾아보고 선택했었던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프랑스와 한국이 너무나 비교된다면서 어두워진 밤에는 나가지조차 못하는 프랑스 길거리의 현실을 보여주었고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위험한 밤거리의 모습에 한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함을 느끼기도 했답니다. 18살의 나이에 승석 아저씨를 도와 건설 현장 일을 해나가던 저는 그렇게 4년여의 세월이 흘러 승석이 아저씨의 부사수로서의 역할로 직급이 높아지게 되었고 그러던 중 자연스럽게 학교까지 졸업하게 되면서 한국어 능력이 많이 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저는 건설 현장 기술을 밑바닥에서부터 배워나가며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한국이라 하는 나라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답니다. 프랑스에서 지내고 있던 친구인 해리슨과는 서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수시로 연락하지는 못했지만 서로의 상황을 가끔 안부로 전했고 해리슨은 무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프랑스에서 지내다 보니 자신도 한국으로 들어가는 취업이민을 골라야 했다면서 매우 후회하는 반응을 보였죠. 한국과 호주를 제외한 다른 나라를 겪어보지 못하고 있던 저는 정말 한국이 그 정도의 선진국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던 해리슨이 핸드폰으로 보내주던 프랑스의 사진 속 모습들은 제가 한국에서의 삶에 감사함을 느끼게 만들었는데요. 특히나 몇 년 동안 건설 현장 일을 하면서 목돈을 모을 수 있었던 저는 한국의 오피스텔이라고 부르는 거주 형태에서 전세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 프랑스에서 저와 같은 건설 현장 막내로 지내고 있던 해리슨은 제가 지내고 있는 오피스텔의 헬스장은 물론 목욕시설까지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 한껏 놀라면서 부러워했답니다. 저 또한 그러한 오피스텔 내부의 헬스장은 물론 목욕탕 시설과 심지어 골프 시설이 함께 있다는 사실은 한국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그냥 무난한 오피스텔에 불과했으나 저는 이러한 거주시설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것에 매일 아침 기도를 할 수준으로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나 고마웠죠.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건설 현장과 연관된 자격증들을 취득해 나가며 완전한 한국으로의 귀화 준비를 해나갔어요. 귀화를 준비하던 중 들리는 소문에 근거하면 귀화 시험이 너무 어렵기에 한국에서 꽤 오래 지낸 외국인들도 쉽게 할 수는 없을 거라는 말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학생 때부터 승석 아저씨와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적응이 된 것인지 귀화 시험은 제게 그다지 어렵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식으로 한국으로 귀화하고 싶은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국에서의 자랑스러운 전문 기능장으로 종사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태어난 곳은 호주이지만 저는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한국에서 지내면서 많은 것을 배워오게 되었고 살기 좋은 선진국인 한국에서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의 선진 기술을 더 익히고 닦아서 세계에 한국의 기술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건설 현장 일을 해나가며 폴리텍 대학까지 입학하게 되면서 알게 된 소수의 한국인 친구들은 제게 용기에 박수를 쳐주었고 그렇게 저는 약간 늦은 20대 후반의 나이에 폴리텍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병행하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늦어지긴 했으나 공부하는 동안 저는 그 사이 한국 문화에 완전히 적응한 것은 물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왜 굉장한 기술 선진국인지 가슴에 새길 수 있었어요. 졸업을 하고 나니 승석 아저씨께서는 저에게 자신이 관리하던 건설 현장의 팀장을 맡아달라며 제안하셨고 준비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한 저는 넘치는 자신감으로 아저씨의 팀장직을 물려받게 되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한국에서의 삶에 적응했었던 저는 구수한 한국말과 현장 용어들로 소중한 한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었고 건설 현장 일부를 책임진다는 다짐하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국에 일하러 온 많은 외국인들을 위해 산업 안전과 관련된 기초교육을 맡아 진행하고 있고
산업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안전책을 강구하고 있는 공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새로운 도전을 하러 온 외국인들에게 제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터득한 경험들을 외국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이들이 한국에서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앞으로 한국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에 보답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일할 생각입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언제나 따뜻한 정으로 감싸주는 한국인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